야. 제주도에 놀러오면 먹어봐야 할 몇 가지 음식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먹으러 해와시라는 식당을 찾았다. 날씨 좋고 반찬 좋고 신기하게 이번에 찾는 식당들은 기본 반찬들이 모두 맛있었다. 보통 한두 개는 맛 없기 마련인데 남은 걸 모두 집에 싸가고 싶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치구이. 그것도 통갈치구이. 너무 길어서 기다란 접시에도 다 담겨지지 않는다. 원래 통갈치구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행 오면서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긴 6만원에 이 퀄리티가 나오니 다음에도 찾을 것 같다. 심지어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도민들이 육지에서 건너온 지인들을 대접하고 있어서 여긴 찐이다 싶었다. 가시는 전문가의 손길로 모두 발라주시는데 솔솔 풍기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있자니 가시마저도 주워 먹고 싶을 정도였다. 살은 도톰했으며 고기는 담백했는데 위에 굵은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중간중간 소금의 짜고 단맛이 활용점정을 찍어 앞으로는 개처럼 일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가본 곳은 송당 동화마을. 동쪽에서 가볼 곳을 찾고 있다면 여기 강력 추천한다. 새로 생긴 대형 스벅이 있어서 기대 없이 가봤는데 스벅 말고도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다. 우선 성이시돌목장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는데 들어가니 자리가 만석이라서 우선 나왔다. 그 앞으로는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여기 약간 사기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동네 파리바게트와는 퀄리티가 다르니 한번 들려보시길. 들어가면 우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를 맞이해주고 수많은 빵들이 빵빠레를 터트려주는 가운데 올리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브런치 메뉴와 빵도 있어서 식사 같은 간식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곳의 빵들을 보는 순간 나는 왜 해외에서 파리바게뜨가 장사가 잘 된다는 줄 단방에 이해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겠지. 동네 빠바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은 빠르게 품절되니 만약 빵순이 빵시기들은 오플런을 추천한다. 우선 당근 주스. 여기 2번 와봤는데 2번 다 코빼기도 못 봤다. 땅콩 초콜릿도 있는데 귀엽지만 패스. 귀여운 굿즈들도 많은데 내가 외국인이라면 사갈 것 같은 느낌. 중요한 것은 이 몽생이 샌드. 처음 갔을 때 보여서 한 바퀴 구경해보고 사오려고 했는데 품절났다. 그걸 모르고 우선 한 바퀴 구경에 나서 보았다. 뒤쪽으로는 지브리 굿즈샵과 카페가 있는데 지브리 덕후들이여 컴온. 환장한다. 첫 번째 가게 안에는 지브리 물건들을 팔고 있다. 이건 인터넷에도 팔고 다른 매장도 있으니 제주도에서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다. 단 귀여운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눈이 즐겁고 토토로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으니 아이들과 와볼만하다. 아닌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사달라고 뗐으면 낭패니 부모님이 지브리 덕후라서 겸사겸사 사려면 오시고 아니면 안 오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제주도에서만 파는 지브리 굿즈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귀엽긴 한데 굳이 제주도 에디션이라고 사야 하나 싶으면서 하나 주워들게 되는 인간의 욕망. 우선은 마음을 비우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보자. 그 뒤로는 마녀배달부 키키 카페가 있는데 덕후들이여 지갑을 잘 부여잡아야 한다. 마녀배달부 키키는 마녀 키키가 빵집에서 빵 배달하다가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안 봐서 이참에 끝까지 찾아봐야겠다. 무튼 안에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귀여운 카페가 펼쳐지는데 왜 안 사왔지? 그래도 몇몇 상품을 빼고는 제주가 아니라도 살 수 있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군. 솔직히 이런 가방, 이런 옷 입고 나가면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들고 다니기엔 아까워서 죽을 때까지 보관만 할 것을 알지만 왜 때문에 사고 싶은 걸까? 귀여운 걸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컴온. 지름신을 잘 받는 당신이라면 주의하도록 하자. 내가 특히 맘에 들었던 것은 야외에 조성된 공원이었다. 자본주의가 돈을 처발라 만든 공원이란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큼이나 인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특히 내가 갔을 때는 수국은 모두 져 있었지만 이 이름 모를 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는데 무릉도원인 줄. 공원을 한 바퀴 돌아 드디어 스타벅스에 닿았다. 존행 큰 스벅. 나는 스벅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서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서울쥐가 유튜브에 많이 뜬다고 데려와서 따라와 봤더니 무릉도원 아닌 스벅도원의 현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연못인지 강인지 인공인지 자연인지 묻은 물이 있는데 폭포도 만들어놨다. 야, 미리 말하는데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나는 여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주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데 얼마 만에 보는 건물 없이 넓게 펼쳐진 녹지를 보는지. 이 대단한 대기업 놈들.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찬가지로 올리 제주에서만 파는 굿즈와 음료 등등이 많아서 수집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내는 공간이 넓고 의외로 자리는 널널하게 남아 있었는데 남은 자리가 주차장뷰라 걸음을 돌렸다. 우리의 선택은 빠바였는데 몽생이 샌드는 이미 품절난 상태였고 대신 맛있어 보이는 블루베리 크림 크로와상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동네 빵도 이렇게 만들란 말이다. 스무디 음료를 주문할 수 없다고 하여 아쉬움에 실망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도 남았던 달달했던 크로와상이었다. 그리고는 다음날 고급스러운 고깃집에서 점심으로 하루를 열었다. 전날은 이후 물놀이를 하고 들어오느라 기진맥진했는데 남은 기간을 더 잘 놀기 위해서는 더 잘 먹어줘야 한다. 서귀포의 멋진 녀석들이라는 곳인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부르주아가 된 느낌. 흑돼지를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두툼해서 익히는 것이 관건. 하지만 모두 익혀주시니 착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 서울쥐와 나처럼 고기 못 굽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곳이었다. 어서 익어주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돼지 껍질을 먼저 먹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술 한 병 각이지만 알코올 쓰레기인 나는 오후 스케줄을 위해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 했다. 고기 자체의 단맛과 풍미, 육즙의 진함이 입안에서 퍼져나가니 역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은 먹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폭풍 흡입하는 사이 김치볶음밥이 나왔는데 이게 내 취향을 저격해버려 지금 다시 보니 또 침이 고이네. 그냥 김복이 아니라 소스에 고기, 치즈까지 듬뿍 넣어서 초딩 입맛 서울쥐도 따봉을 올렸다. 이렇게 잘 먹고는 어제 실패한 몽생이 샌드를 사러 다시 송당 동화마을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세이프. 꿀팁을 드리자면 3시 전에는 가야 널널하게 살 수 있을 듯 싶다. 제주도 여행 잘 안 온다면서 오는 사람들은 오고 살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고 있었다. 이날은 차로 한 바퀴 돌며 제주 전경을 구경하고 맛집 탐방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까지 온 김에 해녀촌에도 들려보았다. 여긴 내가 처음 제주도 갈 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을 지인으로 둔 서울쥐의 지인이 추천해준 곳인데 그 사이 더 잘 돼서 옆에 건물을 새로 지어 있었다. 우리는 회국수와 한치물회를 시켜 먹기로 했는데 이 바다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 있으니 안 먹어도 벌써 맛있다. 반찬은 몇 가지 기본으로 나오고 물은 삼다수로 플렉스. 이것이 제주도의 클라스인가? 먼저 나온 한치물회이다.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국물에 한치가 들어있는데 여기 밥을 말아서 후루룩 짭짭하고 먹으면 크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는 개인적으로 물회가 더 맛있었다. 국물이 새콤달콤 시원했는데 날이 더워서 더 잘 들어갔다. 진한 맛을 좋아한다면 역시 비빔이 답이긴 하다. 다시 보니까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은 기분. 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잘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서울쥐는 흰색 옷을 입고 와서 옷에 튈까봐 아주 오바쌈바를 했다. 맛은 맛있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경치도 좋고 그러니 마음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 우리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가자. 정말 날씨가 환상이었던 순간. 너무 더워서 관광이고 뭐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세수개떼에 물든 서울쥐와 나는 궁금함에 못 이겨 신화월드 안에 있는 신세계 쇼핑몰에 가봤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긴 워터파크도 있고 호텔도 있어서 여행 오기 좋긴 하지만 워터파크도 안 가고 호텔도 이용 안 한다면 굳이 찾아올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여느 쇼핑몰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바퀴 돌아본 뒤 우리의 세속적인 충동을 회개하러 약천사로 향했다. 귤이 달린 절을 보고 싶다면 약천사로 컴온. 아직 귤이 덜 익어서 아쉬웠는데 주황색 귤이 열린 절을 보고 있자면 판타지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다. 가서 부처님에게 문안 인사도 올리고 주변도 찬찬히 구경해봤는데 헐레벌떡 아울렛으로 달려가던 지난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무력을 한 티스푼 덜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한 티스푼을 채우기 위해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몽생이 샌드를 뜯어봤다. 가평자 샌드는 먹어봤는데 몽생이 샌드는 처음이다. 빠바놈들이 각 지역의 샌드를 만들어서 나의 호주머니를 털 예정인가 보다. 그렇다면 털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퍼즐처럼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4개를 모으면 한 마리의 몽생이가 완성된다고 한다. 안에는 녹차와 기타 등등이 보이는데 이거 맛있다. 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놓은 무력을 채우고 점심해가 밝은 다음 날은 나폴리로 향했다. 서귀포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 가봤다. 안에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찐 나폴리에 도착한 느낌이었는데 나폴리에 가본 적이 사실은 없으니 우선 넘어가도록 하자. 피자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진짜 미쳤다. 사장님이 땅을 잘 보시는 듯 부동산에 재능 있는 듯 초딩 입맛인 우리들은 콜라와 환타로 축배를 들었고 잠시 기다리니 피자가 나왔다.
나이프까지 갬성적인 와중에 화덕 피자라서 그런지 불향이 고소하게 나면서도 진한 토마토 소스와 치즈 맛이 농후하니 나폴리 안 까고 나폴리 같다고 거짓말 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는 진하고 부드러운 크림에 고소한 면이 곁들여져 마찬가지로 맛있게 먹었는데 소스에 밥을 비벼 먹고 싶은 건 나뿐은 아니겠지? 그리고는 또 수영을 갔는데 제주도는 물때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므로 밀물과 썰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물이 깊은 제주시 쪽으로 다시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길에 주유를 했는데 여기 주유소는 기름 넣으면 세차를 공짜로 해줘서 너무 신기했다. 땡큐 SK 중문 충전소. 덕분에 렌트카를 깨끗하게 세차해서 반납할 수 있었다. 언제나의 루트로 물놀이를 마쳤으니 배를 채워줘야 인지상정. 한때 줄까지 서서 먹었던 곳인데 최근에 가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웠던 삿포로 우동집이다. 올레시장에 위치해 있고 늦게까지 문을 여는 식당인데 회도 많이 팔리지만 우리는 튀김 우동을 먹으러 온다. 서울쥐는 튀김 우동 보통 맛으로 나는 김치 우동으로 시켰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 달라서 뭘 추천할 수가 없다. 왜냐면 서울쥐는 일반 국물을 좋아하는데 나는 김치 국물을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 맞는다. 뜨끈한 국물에 바삭하게 튀겨낸 다양한 튀김들을 먹고 있자니 한 그릇 더 시켜야 하나 격하게 고민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서 과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돌아오는 길 간식을 사서 호텔에서 마저 배를 채웠다. 초코빵에 초코우유를 먹는 서울쥐. 정말 잼민이스럽구나. 참고로 이 얼굴은 서울쥐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초딩화한 서울쥐의 얼굴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육지로 떠나는 날.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오션뷰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가기로 했다. 들어가자마자 빵이 너무 다양해서 미친 듯이 쓸어담고 싶었지만 많이 먹으면 비행기에서 속이 불편하므로 브런치 메뉴 하나만 먹기로 했다. 확실히 제주도는 바다가 예쁘다. 다른 해외에 가봐도 결국 제주도가 생각나는 건 그런 이유에서겠지. 심지어 한국인 입맛에 찰떡인 다양한 맛집들도 있고 다 먹고 지하도 있어서 궁금해서 내려가 봤는데 밑에도 경치가 좋으니 항상 선택하기 전에는 선택지를 꼼꼼히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제주는 나에게 가르침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선물 드릴 오메기 떡을 테이크아웃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네. 8월에 비행기표가 얼마인지 찾아봐야겠다 싶으며 여기까지 봐주신 주주님들에게 감사의 뽀뽀를 갈기는 바입니다.